목이 굳어 움직이지 않을 때 허준의 바가지 물벼락 처방. 한 남자가 목이 한쪽으로 꺾인 채 뻣뻣하게 굳어서 로봇처럼 걸어 들어온다. 갑자기 목이 굳어 돌아가지 않는 낙침 증상. 어이구, 선생님, 목이 돌처럼 굳어서 꼼짝도 못하겠습니다. 허준이 진찰하는 척 하더니 갑자기 마당에 있는 찬물 가득한 양은 바가지를 집어든다. 치료는 안 하고 갑자기 웬 물바가지? 허준 뒤에 조용히 다가가다가 이놈 거기 서라. 허준이 환자의 얼굴에 찬물을 확 끼얹는다. 환자가 으악 소리를 지르며 본능적으로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린다. 찰나의 순간 굳었던 근육이 비상사태로 풀리다. 이제 목을 움직여 보시오. 잘 돌아가지 않소? 환자가 어리둥절하며 목을 이리저리 돌려본다. 어라? 시원하게 돌아가네? 허준이 젖은 바가지를 내려놓으며 빙긋 웃는다. 때로는 약보다 본능이 더 빠른 치료제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찬물은 멈춘 기혈을 놀라게 하여 스스로 길을 찾게 만드는 법이지요. 급체에서 숨이 넘어갈 때 허준의 빗자루 매질 처방. 한 남자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뒹굴고 있다. 얼굴은 흑빛이고 숨을 헐떡인다. 명치가 꽉 막힌 급체. 숨도 못 쉬고 의식을 잃어간다. 선생님, 손을 따도 피 한 방울 안 나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허준이 환자를 보더니 침통 대신 마당 구석에 있는 쌀이 빗자루를 집어든다. 침 대신 빗자루? 지금 마당 청소하시게요? 당장 환자의 윗옷을 벗기고 엎드리게 하라. 허준이 빗자루를 거꾸로 잡고 환자의 등을 강하게 내려치기 시작한다. 팍, 팍, 팍. 환자가 매질에 고통스러워하다가 갑자기 우욱 하며 먹은 것을 토해낸다. 등 뒤에 격유, 혈자리를 타격해 위장을 깨워라. 막힌 것은 두드려야 열리는 법. 위장이 잠들었으니 매질로 깨울 수밖에. 화면, 토해낸 환자가 깊은 숨을 내쉬며 혈색이 돌아온다. 허준이 빗자루를 제자리에 두며 땀을 닦는다. 명의의 손에 잡히면 빗자루도 침이 된다. 사람을 살리는데 격식이 무슨 소용인가. 주변의 모든 것이 의원의 병기인 것을 동의보감에서 체했을 때 등 부위를 마찰하거나 두드리면 위장운동이 살아난다. 화상 입은 팔의 간장을 허준의 소뚜껑 냉각요법 국소틀 소다팔 전체에 시뻘건 화상을 입은 여인이 비명을 지르며 들어온다. 펄펄 끓는 국물에 입은 화상. 살점이 벗겨지기 일보 직전 환자가 팔이 타들어가요. 제발 살려주세요. 허준이 환자를 보자마자 진료실이 아닌 부엌으로 달려간다. 허준의 긴급 명령을 내린다. 당장 장독대에서 진간장을 퍼오고 소뚜껑을 뒤집어라. 허준이 무거운 무쇠 소뚜껑을 콰당 소리나게 바닥에 뒤집어 놓는다. 허준이 차가운 간장을 환자의 팔에 들이붓고 그 팔을 차가운 소뚜껑 안쪽 면에 밀착시킨다. 무쇠의 차가운 성질이 화기를 빨아들인다. 간장은 독을 풀고 차가운 무쇠는 살 속에 불을 끈다. 꼼짝 말고 붙이고 있거라. 잠시 후 팔에 붉은 기운이 가라앉고 여인의 표정이 편안해진다. 허준이 말합니다. 불은 물로만 끄는 것이 아니다. 땅의 기운을 담은 새와 장이 진정한 소방관이니라.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사내. 허준의 거친 음주? 처방. 다리를 부여잡은 사내가 사르르 떨며 바닥을 기어온다. 물린 자리는 보랏빛으로 변했고 검은 줄이 타고 올라온다. 치명적인 독사, 까치 살모사에게 물렸다. 심장까지 남은 시간 단 10분. 선생님, 이미 독이 허벅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리를 잘라야 하나요? 허준이 약상자 대신 독한 술병과 날카로운 칼을 낚아챈다. 마취도 없이 칼을. 게다가 이 위급한 상황에 술이라니. 당장 입 벌려라. 이 술을 한 번에 들이켜라. 사내가 술을 들이켜자 허준이 칼등을 불에 달군다. 허준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내의 상처 부위를 칼로 X자로 과감하게 긋는다. 술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독혈을 강제로 뿜어내게 하라. 허준이 상처 주변을 강하게 압박하자 검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친다. 독에 취해 죽기 전에 술에 취해 독을 밀어내는 것이다. 정신 차려라. 검은 피가 붉은 피로 변할 때쯤 사내의 눈동자가 돌아온다. 술은 때로 독을 몰아내는 가장 빠른 마차다. 허준이 말하기를 의술은 점잖은 척하는 예법이 아니다. 살리고자 하는 의지 그 자체다. 멧돼지가 진흙에 구르는 이유. 허준이 발견한 천연 파스. 산에서 고른 사냥꾼이 온몸에 피멍이 들고
뼈가 어긋난 채 실려온다. 온몸이 으스러지는 타박상. 숨만 쉬어도 비명이 터진다. 의원님, 뼈가 타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허준이 약방을 뛰쳐나와 산속 습지로 달려간다. 상처 입은 멧돼지는 왜 진흙에 몸을 던질까? 허준이 말하기를, 그래, 바로 저것이다. 자연이 가르쳐준 처방이다. 허준이 멧돼지가 구르던 그 진흙을 바구니 가득 퍼담는다. 허준이 가져온 진흙에 식초를 섞어 환자의 온몸에 두껍게 바른다. 진흙과 식초는 열기를 식히고 어혈을 푸는 천연팩. 허준이 말하기를, 짐승은 스승이다. 흙의 냉기가 네 뼈에 불을 끄고 식초가 굳은 피를 돌게 할 것이다. 진흙이 마르며 환자의 부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는다. 멧돼지처럼 씩씩하게 일어나는 환자. 위대한 의학은 관찰에서 시작된다. 허준이 말하기를, 하늘 아래 모든 생명은 스스로를 고치는 법을 알고 있다. 의원은 그 길을 안내할 뿐이다. 배가 터질 듯 부푼 환자. 허준의 마늘 연기 폭격. 바짝 마른 남자의 배만 남산처럼 튀어나와 있다. 숨을 몰아쉬며 괴로워한다. 간이 굳어 복수가 찬 절망적인 상황.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선생님, 배에 물이 차서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물을 뺄 방법이 없을까요? 허준이 약장이 아닌 부엌에서 마늘 한 바구니와 마른 쑥을 한가득 가져온다. 마늘을 먹이는 게 아니라 배 위에 태운다고?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당장 마늘을 일써 배꼽 위에 두껍게 깔아라. 그 위에 쑥을 올리고 불을 붙여라. 배 위에서 쑥이 타오르며 하얀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운다. 마늘이 익으며 매운 향이 진동한다. 마늘의 매운 성분, 알리신이 열기를 타고 뱃속의 물을 강제로 돌린다. 배가 뜨거워지더니 신호가 옵니다. 환자가 급히 요강을 찾고 시원하게 소변을 쏟아냅니다. 풍선처럼 부풀었던 배가 쑥 꺼지며 환자가 비로소 깊은 잠에 듭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약보다 강렬한 자극이 생명의 문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안에서 막혀 나오지 못한다면 밖에서 길을 열어주면 되는 법입니다. 동의보감, 마늘뜸, 대강구는 복수를 내리고 막힌 소변을 통하게 한다. 갑자기 입이 돌아갔다. 허준의 매운 생강, 싸늘한 처방. 한 남자가 입이 비뚤어진 채 어버버 하며 말을 못하고 침을 흘린다. 눈도 잘 감기지 않는다. 안면마비, 셔가, 굳어 말문이 막혔다. 남자의 아내가, 선생님,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양반이 갑자기 입이 돌아가고 말을 못합니다. 허준이 약초 대신 부엌에서 생강뿌리를 한 움큼 집어든다. 아내가 질문합니다. 약 대신 생강? 이걸 먹이면 되나요?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먹이는 게 아니다. 즙을 내어 마비된 곳을 박박 문질러라. 허준이 생강을 반으로 쪼개 환자의 비뚤어진 입 주변과 혀에 사정없이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생강의 매운 기운 때문에 환자의 얼굴이 시뻘개지며 눈물이 핑 돈다. 생강의 강렬한 열기가 죽은 근육과 신경을 강타하는 것입니다.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마비된 근육을 깨우려면 이 정도 매운맛은 견뎌야 한다. 정신 차리고 입을 움직여라. 환자가 아으, 매워 라고 외치는 순간 비뚤어졌던 입이 툭 하며 제자리로 돌아온다. 환자가 또박또박 말을 하기 시작하고 허준은 남은 생강을 내려놓는다. 때로는 자극이 곧 치료다. 멈춘 곳엔 충격이 필요하다.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기운이 정체되면 몸이 굳는 법. 생강의 매운 성질로 그 빗장을 푼 것뿐입니다. 귀 속의 벌레가 파내지 마세요. 허준의 역발상 탈출법. 한 남자가 귀를 감싸쥐고 방바닥을 뒹굴며 고함을 지른다. 으악! 귀 속에서 뭔가 파먹고 있어요. 귀 속으로 침투한 벌레. 억지로 파낼수록 더 깊이 파고든다. 선생님, 핀셋으로 꺼내려 해도 벌레가 자꾸 안으로 도망갑니다. 아이고, 고막 터지겠네. 허준이 환자를 붙잡더니 핀셋을 내려놓고 부엌에서 고소한 참기름과 반짝이는 거울을 가져온다. 벌레 잡는데 웬 참기름과 거울?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억지로 파내면 벌레는 더 미쳐 날뛰는 법. 스스로 나오게 해야 하느니라. 허준이 귀 속에 참기름 한 방울을 톡 떨어뜨린다. 그러고는 밖에서 거울로 햇빛을 반사해 귓구멍을 환하게 비춘다. 기름이 벌레의 숨통을 막고 빛이 출구로 유인한다. 잠시 후 매끄러운 기름을 타고 벌레가 빛을 향해 꼬물거리며 밖으로 기어나온다. 벌레가 완전히 빠져나오자 환자가 시원한 듯
긴 숨을 내쉰다. 때로는 힘보다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작은 벌레 하나도 제 성질이 있는 법. 그것을 이용하면 칼을 대지 않고도 병을 고칠 수 있지요. 살 속에 박힌 수만 개의 가시. 허준은 왜 소금을 뿌렸나? 밤을 따다 가시 덩굴에 넘어진 아이가 울고 있다. 손바닥엔 미세한 가시가 수백 개 박혀 시뻘겋게 부어올랐다. 뽑으려 할수록 더 깊이 박히는 미세 가시. 건드리기만 해도 비명이 터진다. 아이 어머니가 말합니다. 선생님, 가시가 너무 작아 보이지도 않고 건드리면 아이가 자지러집니다. 허준이 바늘 대신 항아리에서 굵은 소금과 따뜻한 물, 그리고 질긴 종이를 가져온다. 가시를 뽑는데 소금을? 아이 상처에 소금을 뿌리시게요?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걱정 마라. 가시 스스로 걸어 나오게 할 것이니라. 허준이 진한 소금물을 만들어 아이의 손을 담그게 한다. 소금물에 불린 손을 꺼내 물기를 닦고 그 위에 끈적한 풀을 바른 종이를 꽉 눌렀다 뗀다. 소금물이 살을 부풀려 가시 끝을 밀어내고 종이가 그것을 낚아챈다. 종이 표면에 새카맣게 박혀나온 수십 개의 가시들. 아이의 손은 다시 매끈해진다. 허준이 아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준다. 억지로 잡아 빼려 하면 부러지고 길을 열어주면 스스로 나온다.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우리 몸의 이치를 알면 소금 한 줌도 훌륭한 침이 되는 법이지요. 1월 4일 목소리가 사라진 소리꾼. 허준의 달걀 껍데기 기적. 큰 잔치를 앞둔 소리꾼이 목을 부여잡고 쇳소리를 낸다.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공연 1시간 전 목이 붓고 굳어버린 시름 상태에 빠지게 된 소리꾼. 선생님, 제 목숨 같은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허준이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날달걀과 강한 식초를 가져온다. 달걀을 먹이는 게 아니라 껍데기를 녹인다? 허준 선생이 달걀 껍데기를 잘게 부수어 식초에 넣자 보글보글 거품이 일어난다. 막힌 목구멍을 뚫는 탄산의 힘. 허준 선생이 거품이 이는 식초물을 환자의 목에 바르고 아주 조금씩 마시게 한다. 식초가 달걀의 석회질을 녹여 만든 천연 이온수가 염증을 강타한다.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이것이 목에 걸린 가래와 부기를 순식간에 녹여줄 것이다. 크게 소리를 질러라. 소리꾼이 한번 크게 쿡쿡거리더니 목소리가 나온다. 소리꾼이 무대 위에서 시원하게 판소리를 내뱉고 허준은 멀리서 빙긋 웃는다. 버려지는 껍데기도 명희에겐 보석이 된다.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물건은 없다. 그 속에 담긴 성질을 읽을 줄 안다면 말이다. 밤만 되면 장님이 된다? 허준의 돼지간 특급 요리. 해가 지자마자 한 남자가 마당에서 허우적거리며 항아리에 부딪히고 넘어진다. 해만 지면 앞이 안 보이는 야맹증. 밤이 되면 지옥이 따로 없다. 선생님, 낮에는 멀쩡한데 밤만 되면 눈앞에 먹칠을 한 것 같습니다. 허준 선생이 약초 대신 갓 잡은 돼지의 간 한 덩어리와 쌀가루를 가져온다. 약 대신 돼지간? 지금 요리하시는 건가요?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간은 눈의 뿌리다. 뿌리가 말랐으니 직접 채워 넣어야지. 허준이 돼지간에 칼집을 내고 그 사이에 쌀가루를 채워 넣는다.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게 간을 쪄낸다. 허준 선생이 잘 익은 간을 썰어 환자에게 먹인다. 돼지간의 영양과 쌀의 기운이 눈의 정열을 채운다.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눈의 기운은 간에서 나오니 이것을 먹고 잠시 눈을 감고 기운을 모으시오. 잠시 후 환자가 눈을 뜨자 촛불 하나 없는 어두운 방 안의 물건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부족한 곳을 같은 기운으로 채우는 이장보장.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우리 몸의 장기는 밖으로 난 구멍과 연결되어 있으니 근본을 다스리면 눈은 저절로 밝아지는 법이다. 쇼츠 제목. 허리가 꺾여 못 일어날 때 허준의 뜨거운 벽돌 폭격. 쌀가마니를 들던 짐꾼이 악! 소리와 함께 허리를 기역자로 꺾은 채 그대로 굳어버린다. 급성 요추 염좌. 손만 대도 비명이 터지는 상황. 선생님, 허리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허준 선생이 환자를 살피더니 침 대신 마당에 흙벽돌 2장을 아궁이 불 속에 집어넣는다. 허리를 고치라니 벽돌은 왜 굽는 거지?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벽돌이 시뻘겋게 달궈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식초를 가져오너라.
불에서 꺼낸 뜨거운 벽돌 위에 식초를 붓자 치익 하며 강렬한 증기가 솟구친다. 허준 선생이 뜨거운 벽돌을 여러 겹의 천으로 감싸 환자의 허리에 댄다. 식초 증기와 벽돌의 원조 개선이 뼛속까지 열기를 찌른다.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식초의 기운이 근육을 연하게 하고 흙의 열기가 막힌 피를 돌릴 것이다. 자, 이제 일어나 보시오. 환자가 조심스럽게 허리를 펴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어구구 시원하다라며 허리를 돌린다. 명희의 눈엔 길가의 돌멩이 하나도 명약이다.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딱딱하게 굳은 것은 열로 달래야 하는 법. 흙은 사람을 살리는 가장 따뜻한 품이지요. 허준의 소금물, 얼음 폭격 처방. 한 사내가 한겨울인데도 이불 밖으로 발을 내밀고 발바닥이 뜨거워 연신 부채질을 하며 괴로워한다. 발바닥에서 찬불이 나는 병, 족신열, 열기 때문에 한숨도 못 잔다. 선생님, 발바닥에 달궈진 인두를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가운 물에 담가도 그때뿐이에요. 허준 선생이 대야에 찬물을 가득 담아오더니 그 속에 굵은 소금을 2주먹이나 쏟아붓는다. 그냥 물이 아니다. 온도를 급격히 낮추는 소금물의 비밀.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단순히 씻는 게 아니다. 이 소금이 네 발바닥에 맺힌 가짜 열을 빨아들일 것이다. 환자가 소금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치익 소리가 날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안도한다. 소금은 수분을 끌어당기고 열을 가둔다. 속열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원리.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에 열이 모이는 종점이다. 소금물의 짠 기운이 그 종점의 빗장을 여는 법이지. 붉게 달아올랐던 발바닥이 서서히 제 색깔을 찾으며 편안해진 환자의 얼굴.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병의 원인을 알면 흔한 소금 한 줌이 천금 같은 약보다 나은 법이지요. 동의보감. 소금물로 발을 씻으면 위로 솟구친 열을 내리고 정신을 맑게 한다. 갑자기 혀가 짧아진 아이? 허준의 대나무꿀 스틱 처방. 평소 말을 잘하던 아이가 갑자기 혀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며 소리만 낸다. 갑자기 찾아온 설강 혀가 굳음, 증상. 말을 못하니 아이는 울기만 한다. 아이 어머니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갑자기 혀가 짧아져서 말을 못해요. 평생 벙어리로 살면 어떡하죠? 허준 선생이 약초를 찾는 대신 마당에서 얇고 단단한 대나무 가지를 꺾어오고 단지에서 진득한 꿀을 한 숟가락 뜬다. 대나무와 꿀? 이걸로 혀를 늘린다고?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걱정 마시오. 혀도 근육이니 기를 들이면 다시 길어지는 법. 허준 선생이 대나무 끝에 꿀을 듬뿍 발라 아이의 입 안으로 가져간다. 허준 선생이 대나무 끝에 꿀을 아이의 혀 끝에 살짝 묻힌 뒤 대나무를 입 밖으로 천천히 뺀다. 달콤한 꿀을 따라 혀가 스스로 밖으로 마중 나오게 하라.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대나무의 찬 기운이 혀에 열을 식히고 꿀의 달콤함이 굳은 근육을 유혹할 것이다. 아이가 꿀을 먹으려 혀를 쭉 내미는 순간 굳었던 혀뿌리가 툭 하고 풀리며 아이가 말한다. 엄마, 달아요. 억지로 잡아당기지 말고 스스로 움직이게 유도하라.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사람의 몸은 본능에 가장 정직합니다. 그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 진정한 의술이지요. 한 달째. 무박? 허준이 오래된 볏집으로 잠을 재운 비결. 눈밑이 시커멓게 꺼진 남자가 헛것을 보며 비틀거린다. 손을 덜덜 떨며 정신을 못 차린다. 한 달 동안 한숨도 못 잤다. 불면증으로 미쳐가는 사내. 환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제발 1분만이라도 잠들고 싶습니다. 뇌가 타버릴 것 같아요. 허준이 약초 대신 마당에 비바람 맞은 갯집을 한가득 가져와 먼지를 털어낸다. 잠 안 오는데 웬 깻집? 이걸 먹으라는 건가요?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당장 이 볏짚을 잘게 썰어 베개 속에 채워라. 그리고 환자를 흙바닥 위 돗자리에 눕혀라. 환자가 볏짚 베개를 베고 눕자 허준 선생이 그 곁에서 대나무 가지로 볏짚을 사각사각 건드린다. 맷짚의 따뜻한 성질이 머리에 열을 끄고 규칙적인 소리가 뇌를 안정시킨다. 환자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더니 이내 깊은 코골이 소리가 들린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침대는 자연 그 자체다.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 건 마음이 땅에서 떠있기 때문. 흙에서 자란 짚이 그 마음을 다시 땅으로 붙잡아 준 것이지요. 딸꾹질하다 숨 넘어갈 때
허준이 버려진 강꼭지를 주운 이유. 한 아이가 딸꾹딸꾹 소리를 내며 온몸을 들썩인다.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눈물이 고여 있다. 3시간째 멈추지 않는 딸꾹질. 횡격막이 경련을 일으켜 숨기를 막는다. 아이의 어머니, 선생님, 찬물도 먹이고 깜짝 놀라게도 해봤지만 소용없습니다. 애가 숨이 넘어가요. 허준 선생이 아이를 보더니 마당 구석, 감을 깎아버린 껍질 더미 속에서 말라비틀어진 감꼭지 몇 개를 집어든다. 먹고 버린 감꼭지? 지금 저 쓰레기를 약으로 쓰신다고요?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버려진 것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이것이야말로 솟구친 기운을 찍어 누를 최고의 병기다. 허준 선생이 감꼭지를 물에 넣고 진하게 달여 아이에게 단숨에 마시게 한다. 감꼭지 시체, 의 떫은 성질이 거꾸로 솟구치는 위장의 기를 강제로 끌어내린다. 아이가 마지막 딸꾹 소리를 크게 내더니 거짓말처럼 몸의 떨림이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쉰다. 열매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꼭지의 힘. 그것이 생명을 붙잡는다.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감꼭지는 떨어지지 않으려 버티는 힘이 있지요. 그 강인한 기운이 사람의 엇나간 기운도 바로잡는 법입니다. 한 남자가 배를 움켜쥐고 비명을 지른다. 배를 눌러보니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텅텅 소리가 날 정도로 딱딱하다. 뱃속의 돌덩이가 가스도 변도 못 나가는 절체절명의 적취. 가족 의원님,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돌처럼 굳어 꿈쩍도 안 해요. 허준 선생이 환자를 보더니 갑자기 마당으로 나가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간다. 약방은 안 가고 지붕엔 왜? 지금 집을 수리하시게요. 허준 선생이 수십 년 된 오래된 암기와 한 장을 쩍 하고 뜯어내려온다. 허준 선생이 그 기와를 아궁이 불 속에 집어넣어 시뻘겋게 달군다. 그러고는 식초를 뿌린 천으로 감싸 환자의 배 위에 올린다. 수십 년간 햇볕을 머금은 기와의 지게와 열기가 굳은 배를 녹인다.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단단한 것은 강한 열로 녹여야 한다. 기와의 흙기운이 네 뱃속의 덩어리를 부술 것이다. 잠시 후 환자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니 배가 서서히 말랑해진다. 환자가 시원하게 속을 비우고 평온한 표정으로 눕는다. 허준은 식은 기와 조각을 매만진다. 지붕 위 기와조차 명의의 손에선 천연 물리치료기가 된다.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하늘의 벽과 땅의 흙이 만난 기와야말로 뭉친 기운을 푸는데 으뜸이지요. 밤마다 다리가 뒤틀릴 때 허준의 모과와 망치 액션 처방. 깊은 밤, 한 사내가 자다 말고 종아리를 부여잡으며 침상에서 굴러 떨어진다. 다리 근육이 볼록하게 솟아올라 꿈쩍도 하지 않는다. 자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지옥, 정근, 근육이 밧줄처럼 꼬였다. 아, 의원님, 다리가 찢어질 것 같아요. 발가락이 안 펴집니다. 허준 선생이 급히 달려오더니 침을 놓는 대신 향이 진한 노란 모과와 묵직한 나무 망치를 집어든다. 쥐가 났는데 망치질을? 지금 다리를 때리시려고요?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근육이 놀라 문을 잠갔으니 달래고 두드려 열 수밖에. 허준 선생이 모과를 반으로 쪼개 환자의 종아리에 문지르기 시작한다. 모과즙을 바른 뒤 허준이 나무 망치로 환자의 발바닥과 종아리 주변을 통, 통, 통 규칙적으로 타격한다. 모과의 산성 성분은 근육을 연하게 하고 망치의 진동은 혈관을 깨운다.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모과의 신맛이 굳은 근육을 녹일 것이다. 자, 울림을 느껴라. 밧줄처럼 튀어나왔던 종아리 근육이 망치 소리에 맞춰 서서히 매끈하게 가라앉는다. 환자가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환하게 웃는다. 허준은 모과 향을 맡으며 망치를 내려놓는다. 억지로 주무르지 마라. 성질을 알면 저절로 풀린다.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목과는 시고 따뜻하여 뼈와 근육을 튼튼히 하니 쥐가 나는데 이만한 명약이 없지요. 동의보감. 모과는 근육이 꼬이고 뒤틀리는 정근쥐 증상을 다스리는 성약성염이다. 입이 굳어 약도 못 먹일 때 허준의 팥뿌리 연기 폭격. 한 어르신이 쓰러져 있는데 이빨을 득득 갈며 입을 꽉 다물고 있다. 숟가락을 집어넣으려 해도 들어가지 않는다. 의식불명, 중풍, 턱 근육이 굳어 약 한 방울 넘길 수 없다. 가족. 선생님, 입을 도저히 벌릴 수가 없습니다. 숨소리는 거칠어지는데 어떡하죠? 허준 선생이 환자의 턱을 만져보더니 진료실이 아닌 마당으로 나가
팥뿌리 한 움큼과 참기름을 가져온다. 입을 벌리는데 웬 팥뿌리와 기름?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억지로 벌리면 턱뼈가 부러진다. 연기로 뇌를 깨우고 기름으로 기를 낼 것이다. 허준 선생이 달궈진 쇠숟가락 위에 참기름을 바른 팥뿌리를 올리자 매운 연기가 폭발하듯 피어오른다. 허준 선생이 그 매운 연기를 환자의 코 밑에 바짝 갖다 댄다. 파의 매운 기운, 총백이 막힌 구멍을 뚫고 뇌의 신경을 자극한다. 에취, 에취. 환자가 재채기를 크게 하는 순간 꽉 다물렸던 입이 툭 하고 벌어진다.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지금이다. 기름을 입술에 발라 부드럽게 하고 약을 흘려 넣어라. 환자가 약을 받아 마시고 눈을 서서히 뜬다. 허준은 타버린 팥뿌리를 치우며 땀을 닦는다. 가장 단단한 자물쇠는 가장 흔한 연기로 풀 수 있다.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정신이 나간 것은 기운이 갇힌 것. 매운 연기는 그 갇힌 기운을 밖으로 끌어내는 신호탄이지요. 동의보감 중풍으로 입을 다물었을 때 팥뿌리 연기를 코에 쏘여 재채기를 유도하라. 살을 파먹는 지독한 종기. 허준이 생선뼈를 깎은 이유? 환자의 등에 주먹만한 종기가 솟아있고 주변이 시커멓게 변해 있다. 건드리기만 해도 고통에 몸부림친다. 도끼가 가득 찬 종기. 고름이 뼛속까지 파고들기 일보 직전. 의원님, 등이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 독덩어리를 좀 떼어주십시오. 허준 선생이 칼 대신 부엌에서 가져온 커다란 가물치뼈를 꺼낸다. 그러고는 숫돌의 뼈끝을 서늘하게 간다. 쇠칼이 아니다. 독을 빨아내기 위한 생선뼈. 침.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쇠독은 상처를 덧나게 하나 생선의 뼈는 독을 다스리는 법. 여기에 독한 술을 부어라. 뾰족한 뼈 끝에 독한 술을 부어 소독하며 기운을 모은다. 허준 선생이 술을 한 모금 머금어 종기에 착 뿜더니 갈아놓은 생선뼈로 종기의 정중앙을 과감하게 찌른다. 술이 혈관을 터뜨리고 뼈침이 고름의 길을 연다. 뼈침을 타고 시커먼 고름과 독혈이 분수처럼 쏟아져 나온다. 환자는 비명을 지르다 인해 몸을 늘어뜨리며 안도한다. 고름이 빠진 자리에 맑은 피가 흐르자 허준 선생이 뼈침을 닦아 내려놓는다. 때로는 거친 자연의 도구가 쇠붙이보다 섬세하다.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물속의 왕인 가물치의 기운이 살 속의 독을 제압한 것이니 이제 새살이 돋을 것이오. 머리가 깨질 것 같다. 허준의 무거운 돌과 얼음을 반전 처방. 한선비가 머리를 부여잡고 벽에 머리를 토시며 괴로워한다.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었고 관자놀이의 혈관이 꿈틀거린다. 뇌가 폭발할 것 같은 극심한 두통. 어떤 약도 듣지 않는다. 선생님, 머릿속에서 망치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머리를 쪼개주십시오. 허준 선생이 약사발을 치우고 냇가에서 주워온 크고 무거운 돌과 산속의 차가운 얼음물을 가져온다. 머리가 아픈데 돌덩이를 환자를 더 무겁게 하시려는 건가요?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위로 솟구친 기운이 머리에 갇혔으니 무거운 것으로 누르고 찬 것으로 기를 내야 한다. 허준 선생이 환자의 발바닥을 찬물에 담그게 한 뒤 환자의 무릎 위에 천을 깔고 묵직한 돌을 올린다. 발은 차갑게, 무릎은 무겁게 기운을 강제로 하체로 끌어내린다. 환자가 돌의 무게감을 느끼며 깊은 숨을 내뱉자 신기하게도 얼굴에 붉은 티가 빠지며 눈에 충혈이 가라앉는다. 선비가 평온해진 얼굴로 숨을 고른다. 허준 선생은 환자의 무릎 위에서 돌을 치워준다. 약은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다.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약이다.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머리가 무거운 것은 기운이 가벼워 위로 떴기 때문이지요. 돌의 무게가 그 기운을 다시 뿌리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밤새 멈추지 않는 기침, 허준의 구멍난로의 비밀. 한 아이가 콜럭콜럭 하며 얼굴이 보라색이 되도록 기침을 한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쿵쾅거리는 소리가 난다. 멈추지 않는 백일에 밤이 되면 기침은 더 지독해진다. 아이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선생님, 아이 목구멍이 다 헐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못 넘기고 저렇게 기침만 해대니 어쩌면 좋습니까? 허준 선생이 큼지막하고 단단한 겨울무 하나를 집어든다. 그러고는 숟가락으로 무의 속을 깊게 파내어 구멍을 만든다. 무를 파내서 뭐하시게? 여기에 약을 담으시나요? 파낸 무의 구멍 속에 황금빛 조청어를 가득 채우고 뚜껑을 덮어 따뜻한 아랫목에 둔다. 몇 시간 뒤, 무 속의 조청이 무의 수분과 만나 투명하고 맑은
무식해 증무로 변해 있다. 무의 매운맛은 염증을 사귀고 조청의 당분은 목을 코팅한다.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이 맑은 즙이 목의 불길을 끄고 거친 숨기를 매끄럽게 닦아줄 것이다. 천천히 마시게 하라. 아이가 즙을 한 모금 마시자 거칠던 기침 소리가 잦아들며 곤히 잠이 든다. 약은 써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의 달콤함 속에 답이 있다.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겨울무는 산삼과도 같지요. 그 속에 담긴 시원한 기운이 아이의 폐를 지켜준 것입니다. 눈에 돌가루가? 허준이 눈에 설탕물을 부은 기발한 이유. 석수가 돌을 깎다 비명을 지르며 눈을 움켜준다. 눈을 뜨려고 하면 모래알이 굴러가는 듯한 통증에 눈물만 줄줄 흐른다. 눈에 박힌 날카로운 돌가루. 비빌수록 각막이 찢어진다. 의원님, 눈 속에 칼날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발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 허준 선생이 약초 대신 부엌에서 하얀 설탕 또는 꿀물을 가져와 따뜻한 물에 진하게 녹인다. 눈이 아픈데 설탕물을 따가워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맹물은 이물질을 씻어내지 못한다. 진득한 달콤함으로 독을 감싸 안아야 하느니라. 허준 선생 이 환자를 눕히고 눈을 살짝 벌려 설탕물을 부드럽게 흘려넣는다. 설탕물의 높은 점성이 돌가루를 감싸 안아 각막 상처를 방지한다. 잠시 후 설탕물과 함께 눈 구석으로 밀려나온 날카로운 돌가루가 선명하게 보인다. 허준 선생이 이를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낸다. 환자가 눈을 깜빡이며 이제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외친다. 허준은 남은 설탕물을 내려놓는다. 강한 자극에는 더 부드러운 것으로 답하라.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눈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곳. 그곳의 고통을 씻어내는 데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물이 제격이지요. 동의보감. 눈에 이물질이 들었을 때 진한 설탕물을 넣으면 이물이 저절로 빠져나온다. 배가 뒤틀리는 급성 복통. 허준이 말린 고추를 태운 사연. 한 남자가 배를 움켜쥐고 방바닥을 뒹굴며 식은땀을 흘린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다. 급성 복통, 광난. 배가 얼음장처럼 차갑고 뒤틀린다. 환자가 말합니다. 의원님, 배를 칼로 써는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허준 선생이 약초를 다리는 대신 곳간에서 빨갛게 말린 고추 한 움큼을 가져와 화로에 던져넣는다. 배 아픈 사람 앞에서 고추를 태운다. 눈 메어서 어떡하려고.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속이 차가워 굳었으니 천하에서 가장 뜨거운 연기로 그 빗장을 열어야 한다. 고추가 타며 독하고 매운 연기가 방 안에 순식간에 퍼진다. 허준 선생이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풀고 고추 타는 연기를 환자가 직접 들이마시고 몸에 쐬게 한다.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과 뜨거운 기운이 혈관을 확장하고 냉기를 박살낸다. 환자가 매운 연기에 재채기를 크게 애취 하고 터뜨리자 딱딱했던 배가 순식간에 풀리며 온기가 돌기 시작한다. 환자가 배를 만지며 어휴, 이제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안도한다. 허준 선생은 창문을 열어 연기를 내보낸다. 때로는 독한 자극이 몸속의 나쁜 기운을 쫓는 법. 허준 선생이 말합니다. 고추의 뜨거운 성질은 막힌 기운을 뚫는데 으뜸이지요. 비록 눈은 좀 맵겠지만 말입니다. 늘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건강하세요.